네, 이번 주제는 바로 부총리 격하입니다. 민주당이 줄타net 기각으로 난처한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고 낮춰 부르며 압박에 나선 건데요.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대행 앞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어요.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거부해야 된다 보는 게, 왜냐하면 이 특검법의 내용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모든 어떤 경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통령 잠재 후보군들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망신주기였던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과잉 어떤 검제의 원칙이라든지 또 상권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2 요구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으면 당연히 이제는 뭐 호칭 어떤 격하 정도가 아니라 탄핵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면은 31명이 됩니다. 31명. 이거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골라먹는 맛도 아니고 31명을 탄핵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냥 좀 지금은 좀 사소하게 탄핵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마디로 하면 지금 우리가 건국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탄핵이 국회에서 21번이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때 29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탄핵을 폭주를 하면 결국은 뭐 단순하게 어떤 뭐 변호사 비용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장, 장관, 감사원장 이렇게 탄핵이 되면 그 기간 자체가 다 일정 기간 동안 수십일, 수백일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어떤 마비를 과연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마비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저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어서 민주당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저는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총리로 호명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탄핵은 못 시키기 때문에 좀 사소한 어떤 반발 뭐 그런 어떤 걸로 뭐 호칭을 부총리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이렇게 낮춰 불렀는데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8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근데 방금 뭐 홍 전 의원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사실 또 권한 대행인데 뭐 대통령 노름이라든지 뭐 부총리라고 좀 격한 부분,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하면서 방기하고 있는, 저희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원인은 뭐라고 했었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 국가기관 간 의견이 충돌했을 때 이거에 대한 심판 자격을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준 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 내린 지 지금 2주가 다 돼가도록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기관끼리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줘도 야,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 따르지 않았잖아 하면서 그 국가기관이 그걸 거부할 경우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긴 것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부총리다라고 지금 저희가 격하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거를 뭐 조롱한다든가 그런 뜻보다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부총리라고 부르는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 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를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칭이나 이런 걸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즉각 탄핵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의 이름으로는 그렇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특검 거부로 지도부가 또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이죠. 서영교 의원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탄핵 카드 좀 꺼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왜냐하면 지금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음 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넘어갔지만 다음 주 초나 뭐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탄핵 선고 나오니까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네네. 참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데 있는 있어서 거. 어려움을 예. 가져오면 안 되고 대신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 만약 결정되고 나면 예.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대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민주당이 뭐 몇 번 무슨 탄핵을 했냐 하는데요.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한 정부가 있습니까? 39번 했다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 예. 이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회를 견제할 권한이 없다고 거부권 맨날 행사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어렵게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면 거부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해요. 39건이나 거부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비판 안 하고 민주당의 탄핵에서만 비판하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될 때까지는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장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